이 사이의 길이가 100mm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뒤 오버행이 조금씩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높이는 좀 낮아졌고요. 차체가 커지다 보면은 새 플랫폼과 새 셰시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체격이 좀 골격이 큰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 더 올라가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제 커지기만 하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차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세팅이 되면서 차체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차가 견딜 수 있는 파워나 코너를 돌 수 있는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자, 새 플랫폼과 새 셰시를 사용을 하면서 포르쉐에서는 이 차체가 커지면서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알루미늄과 스틸을 같이 복합한 그런 복합체를 사용을 해서 셰시를 설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이나 본네트나 지금같이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일 가벼운 알루미늄을 사용했고요. 어떤 승객 쪽을 보호를 하는 그런 곳은 단단한 그 고장력 간판들을 사용을 해서 단단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전 모델 대비 무게가 45kg이나 줄였습니다. 보통 생각해보세요. 이제 차체가 커지면서 장비를 더 더했는데 무게는 대략 줄었습니다. 원래 무게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모델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100kg 정도 감량을 하느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출력이 더 올라가면서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 그 보디 감성률이 20%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보시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예전에 그 까레라 GT 슈퍼카 있죠. 그쪽 센터 페시아에서 센터 콘솔로 이어지는 이 디자인을 파나메라, 카이엔, 그리고 이번에 911까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911에서 사용하는 그 5개 게이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이번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종강속, 횡강속을 잴 수 있는 어떤 G포스 게이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차 꼼꼼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따가 보시게 되면 이 선루프가 이 바디 일체식으로 바뀌면서 이 끝에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기에도 훨씬 좋고 실내에서는 이 헤드룸을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밖에서 보시면은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헤드라이트와 이 라인, 이거를 계속 포르쉐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뒤쪽에 그 LED 라이트가 되게 날렵해졌고요. 스포일러가 예전에는 이 엔진룸을 덮고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분리가 되면서 스포일러 자체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문 쪽에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예전에는 이 유리창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어 쪽에 붙으면서 공기 역학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전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게 전동식이 아니었거든요. 자, 포르쉐에서 모델이 바뀌면서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부분이 바로 성능 부분인데요. 신형 911 같은 경우는 까레라 S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 대비 배기량은 3.8L 같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15마력이 올라가면서 최고 출력 400마력을 자랑하고요. 요 밑에 그 까레라 같은 경우는 대략 엔진 사이즈를 3.6L에서 3.4L로 줄였어요. 줄이면서도 출력은 5마력이 올라간 350마력을 자랑합니다. 성능 부분에서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은 되게 자랑할 만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PDCC라고 포르쉐 다이나믹 CC 컨트롤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왼쪽으로 확 꺾으면서 이제 좀 빠르게 주행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왼쪽으로 꺾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차의 하중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 하중은 타이어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타이어가 이제 버티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돌게 되는데 이쪽 바퀴는 반대로 들리는 경우고요. 이렇게 되면은 차가 아무리 500마력, 600마력이라고 해도 코너를 돌 때 이 출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접지력이 이쪽 바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포르쉐에서는 서스펜션하고 이 스테빌라이저 사이에 정밀하게 작동되는 유압 실린더를 각 바퀴에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차가 왼쪽으로 코너를 꺾더라도
차가 기울어지는 거를 감지를 한 다음에 이 기울어진 쪽을 그 유압 펌프에 올리게 됩니다. 차를 언제나 늘 수평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까레라 S의 경우 400마력의 이 출력을 그 코너를 돌면서도 차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적지력을 다 쓰면서 다 400마력을 사용을 하면서 코너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너링 속도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겁니다. 다음은 포르쉐 토크 베커링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그 PDCC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연동을 하는 기능인데요. 차가 똑같이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코너를 확 꺾는데 차가 왼쪽으로 꺾으면서 미세하게 이 코너 안쪽의 뒷바퀴를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저항이 걸리면서 차가 쓰려고 하겠죠? 근데 이쪽 바퀴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돌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차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토크 벡터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PDCC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되게 코너링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 신형 911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독일 그 엔지니어 쪽에서 되게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효율성인데요. 차 곳곳을 찾으면서 기름이 소비되는 부분을 다 찾아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차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대기에 쓸 때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하면 켜지는 오토스탑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탄력주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100km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리막이 나오면 운전자가 엑셀레터 페달을 떼면 차가 변속기랑 엔진이 분리가 되면서 이 탄력 주행으로 계속 그냥 쭉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동력계통의 저항을 줄여갖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게끔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연료를 줄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7단 수동 변속기를 세계 최초로 포르쉐 911 신형에 적용을 했고요. 이와 함께 옵션으로 7단 PDK가 있습니다. 기아 단수를 늘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엔진 고속으로 달릴 때 엔진 회전수를 낮춰서 엔진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면서 연비를 좋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인데 911에서도 전동 기계식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유압식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벨트를 가져와가지고 이 유압 펌프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엔진에서 출력을 끌어와서 이거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100마력을 하면 미세하게 한 1, 2마력을 이 스티어링 휠이 가져다 썼는데 이 벨트를 이번에 끊어버리고 전동 모터를 그 스티어링 휠 밑에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전동 모터가 이 스티어링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엔진하고 출력이 독립이 되면서 연비 쪽에 향상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되는 거는 911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여자분들이 운전하기에 주차장에서 되게 핸들이 무거웠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를 하는구나 딱 파악을 하고서 주차를 할 때는 핸들이 가벼워지고 조금만 꺾어도 많이 꺾이게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고속으로 달리면서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민감하게 세팅이 되도록 차가 묵직해지는 어떤 이렇게 가변적인 그런 기능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PSM이라고 자세 안전 장치 있죠. 이 기능하고 같이 맞물려 연동을 하면서 차가 만약에 운전을 하시다 스핀을 하게 되고 카운터 스티어를 쳐야 되는데 이때 이거를 미리 감지를 해서 얘가 뭐 완벽하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쳐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운전자한테 신호를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같이 연동돼서 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포르쉐 엔지니어들이 늘 얘기하는데 포르쉐는 예열만 충분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밟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 이 엔지니어들은 이제 예열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간단해요. 엔진이 있고 보통 냉각수가 있지 않습니까? 냉각수는 엔진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순환을 하면서 시동을 켰을